안녕하세요. 고민하는 정우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매력이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매력이 없는지. 지금 이 세 명의 직업을 보면 교수, 컨설턴트, 변호사, 이렇게 대단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통은 이 정도의 커리어를 가지게 되면 바빠서라도 연애를 못 해봤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은 일 때문에 바빠서 연애를 못 해본 분들이 아니에요. 정말 너무나도 투명하게 보이는 아줌마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혼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 거예요. 계속 아줌마, 아줌마 하니까 시청하고 계신 결혼하신 여자분들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즘 결혼하신 분들도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매력적이신데 그리고 내가 아줌마인 걸 알면서도 아줌마가 안 되려고 노력들을 하시잖아요. 제가 말하는 이 세 명이 아줌마 같다는 뜻이 뭐냐면 말이 많다, 드세다. 그러니까 아줌마들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상대방의 감정이나 이런 건 1도 생각 안 하면서 눈치란 1도 없이 본인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내뱉는 사람들. 거기에 시끄럽기까지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명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드세지는 면도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이성적 호감이 끌리기 위해서는 남자든 여자든 기본적으로 끌리는 뭔가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최소한의 남자다움이나 최소한의 여자다운 면들이 있어줘야 일단은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밀당을 하든 뭘 하든 뭐든 시작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저 본인 감정 표현이 무조건 우선순위이고 말을 그만해야겠다는 절제력 또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사람의 어떤 매력에 끌려서 어떻게 보호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냐 이건 거죠. 일단 한 사람씩에 대해서 말을 해보면 영숙님 같은 경우는 무슨 소식통이야. 이곳 저곳에서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면 곧장 달려가서 여기저기에 말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낯소리든 사기든 출연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무조건 있기는 있었어요. 거기에 더해보면 뒷담화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남 뒷담화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영숙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뒷담화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건 건데 이번에 옥수님한테 쓸데없는 말을 한 게 하나 있었죠. 영숙님이 영수님과 먼저 데이트를 하면서 차 안에서 대한 내용 중에 영수님이 옥수님을 알아보겠다고 한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들은 영숙님이 옥수님한테 전달했을 때는 앞뒤 다 자르고 옥수님이 영수님 첫인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영수님도 그런 이유로 옥수님과 데이트를 하고 싶어 했다. 이렇게 말을 다르게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첫인상 선택을 해준 이유도 있긴 있었지만 그냥 현숙님과 순자님처럼 아직까지 대화를 못 해본 상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4차원 같이 보이는 특별함 때문에서도 대화를 해보고 싶어 했던 이유였단 말이에요. 근데 영숙님은 마치 영수님이 첫인상이란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억지스러운 데이트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더 중요했던 건 영수님이 현숙님과 순자님과도 대화를 해보고 싶어 했다는 부분은 호감이 있어서 대화를 해보고 싶어 한다는 식으로 누가 봐도 비교되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기분이 좋을 수가 있냐 말인 거죠. 옥수님이 원래 꼬이고 꼬인 사람이라서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당장 눈앞에 이 사람과 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먼저 듣고 시작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분이 좋을 수가 있냐 말인 거죠. 안 그래도 여자들끼리 모여서 영숙님이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솔직히 저도 보면서 뭔가 아슬아슬하다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역시는 역시나 옥수님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곧바로 폭탄이 터지고 말았던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영수님에게 관심이 있었던 옥수님 마음에도 상처를 주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옥수님을 진심으로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던 영수님 마음 또한 어이없게 상처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었어요? 영수님이 괜한 쓸데없는 참치값만 버리게 된 거잖아요. 영수님 본인은 절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본인 입에서 나오는 저런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온 건지, 아니면 그렇게 말을 하고 싶었으면 다 끝나고 나서 말을 하든지, 그래서 상황 판단도 못하고 상대방 생각도 못하고 있는 그대로 내뱉는다고 해서 동네 아줌마 같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또 본인한테는 엄청 관대하더라고요. 영숙님이 이번에 상철님하고 데이트를 하게 되었잖아요. 데이트 끝나고 나서도 분위기 좋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정숙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상철님이 말이 너무 많아서 밥을 못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입에 모터 달린 줄 알았다고까지 하던데 막상 영상을 보면 영숙님이 말을 더 많이 한 거 아닌가요? 영숙님이 미술 관련 종사를 하고 있으니까 상철님이 본인도 원래 그쪽 분야에 관심이 있었다고 호응을 해줬잖아요. 그러고서는 그때부터 본인 말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방송 온 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저런 자막까지 사용을 했겠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숙님이 상철님 말이 너무 많아서 모터 달린 줄 알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 말을 더 많이 했어야 하는데 본인 말을 더 많이 못했기 때문에 아쉬웠다, 답답했다 이런 의미라고 봐지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그대로 들은 다음 아주마 정수님은 또 어떻게 했죠? 그 말을 그대로 상철님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이거잖아요. 야, 영숙이하고 데이트할 때는 말 많이 했으면서 왜 나한테는 말을 많이 안 하냐고. 내가 마음에 안 드냐고. 이걸 대놓고 또 물어보는 거잖아요. 상철님 입장에서 이 얼마나 민망한 상황이냐고요. 있던 관심도 떨어지게 만드는 행동 아니냐고요. 이러니 이런 사람들한테서 어떤 이성에 대한 매력이 느껴질 수 있냐 이건 거죠. 그리고 정숙님은 이미 이전 방송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죠. 현숙님과 광수님을 무슨 동물원 원숭이 취급을 했잖아요. 그리고 한 번만 하면 될 걸 끝까지 몰아간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이런 사람들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 되는 행동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런 판단을 해야 한다는 개념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하는 행동을 만약 똑같이 당한다고 하면 아마도 정숙님은 법적으로도 조치를 고려해 볼 거라는 거죠. 직업이 변호사니까 또 전문 분야를 사용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말하는 게 절제가 안 되는 건가?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해서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EQ까지 똑똑해지는 건 아닌가 봐요. 어찌 보면 반비례한다는 게 차라리 맞는 말이다라고나 할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시기 질투도 잘한다는 거예요. 아닌 척은 하면서 속으로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공유하면서 같은 그룹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도 아직까지 영숙님이랑 정숙님이 이런 모습까지는 안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번에 영자님 같은 경우는 순자님과 잠깐 나온 장면을 보면서 조금은 실망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순자님이 다대일 데이트를 준비하면서 나름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면서 엄청 안이 꼽게 보고 있는 거예요. 순자님 데이트 엄청 신경 쓰고 있다 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거울을 계속 보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 정도는 말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해 줄 수도 있는데 순자님도 민망하니까 원래 거울 자주 본다. 입술이 터서 그렇다. 이렇게 민망함에 말을 했는데 근데 거기에 대놓고 어제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도 없어요. 화장하고 있는 사람한테 계속 거울 보고 있는 거 아니냐면서 무안을 주는 거예요. 아니, 한두 번 하면 농담으로 받아줄 수는 있지만 이런 게 계속되면 진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순자님 같은 사람이니까 그나마 좋게 넘어간 것 같은데 만약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 저런 말을 들었다고 해봐요. 저런 사소한 한마디가 평생의 트라우마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와 같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도 혼자 집에서 화장을 하면서도 거울을 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놀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그래서 사소한 한마디라도 말을 조심해서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영자님한테 영자님은 왜 사람을 볼 때마다 눈을 그따구로 쳐다보냐고, 왜 째려보고 있냐고 이렇게 말하면 본인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본인은 그냥 쳐다본 건데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사소한 한마디에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발 말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 감정 또한 생각을 해봐라 이건 거죠. 특히 부정적인 말에 있어서는 더더욱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고. 아,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가 부정적인 말인지를 모르니까 저렇게 생각들 없이 내뱉고 있는 거겠죠. 전 처음에 영자님을 이 중에 그나마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초반에 영철님과 계속 대화가 되었잖아요. 근데 영철님에게 단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술이었거든요. 근데 술이란 게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관대하게 대처하면서 또 영철님과 대화하면서도 예의 있게 말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자님이 생각도 있고 사람이 괜찮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본인도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절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구나. 그리고 여자가 아닌 남자니까 안이 곱게 볼 부분이 없었구나. 라고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원숭이 취급하는 모임에 같이 어울려서 말을 한다거나 나보다 인기 많은 여자한테 안이 곱게 말을 한다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뭘 하고 있으면 꼭 혼자서 목소리 크게 말을 더 보탠단 말이에요. 그러니 결혼만 안 해서 아직 처녀일 뿐이지 이건 누가 봐도 하는 말과 행동은 동네 아줌마 같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26기가 이제 시작인데 초반부터 이렇게 설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앞으로는 얼마나 더 설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시청하면서 한번 자세히 보세요. 크게 전체적으로 보면 안 들리고 안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세 사람 집중해서 보다 보면 중간중간 끼어들면서 하는 부정적인 말들을 잘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